보자. 너희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할 건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끝까지 나가야 돼 어차피. 순열조합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확률 배우고 새로운 통계라는 걸 하나 배우는 정도인데 뭐 그렇게까지. 근데 확률이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순열이다. 첫 번째 유형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n명이 있겠대.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n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우리는 n 팩토리얼 또는 npn 이렇게 해서 다 표현을 했었거든. 그 다음에 n명 중에 r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계산했니? 퍼뮤테이션으로?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p라는 것은 퍼뮤테이션은 순서가 상관 있게 나열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npr이야.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 자, 그랬을 때 팩토리얼이 나오잖아, 그지? 4팩토리얼은 얼마니? 그렇지, 24. 5팩토리얼은 120. 그 다음에 6팩토리얼은 720. 그런데 간혹 가다가 쭉 가서 10팩토리얼도 간혹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광성아 기억나니? 1. 모르고? 앞자 1 아니에요? 아니 1부터 10까지 팩토리얼은 그 숫자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10부터 1까지 다 곱했을 때 1? 아니 처음 자리가 1. 아닌데 3. 3 6 2 8 8 0 0. 자, 요거 책 제일 위에다가 일단 하나 필기를 해두고 출발할게. 이제 학당 한 과목만 너희는 끝나네?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저게 아니라 원탁에 나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하겠대. 자, 그러면 원탁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원탁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3명을 나열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자리가 있고 여기에 자리가 있고 여기에 자리가 있고 120도씩 벌려서 이렇게 하나 했어. 자, 그랬을 때 3명이 A, B, C 원래대로라면 일렬로 나열하면 3팩토리얼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자,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C가 왔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런데 여기에 A가 오고 얘가 B가 오고 얘가 C가 왔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노란색을 120도 회전하면은 주황색이 돼버리지. 그래서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120도 회전을 시키면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C가 오고. 그러면 120도, 240도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앉아있는 자리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원탁에 앉는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치는 거야. 회전시켜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원탁에 배열할 때 일렬로 배열하는 3팩토리얼을 하고, 그런데 3명이니까 3가지 경우가 똑같겠지. 그래서 나누기 3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빨리 안 와, 이씨. 이제 6시 때문에 수업 시작해버릴까? 자, 그래서 얘가 3-1 팩토리얼. 그래서 결국 2 팩토리얼이 결국 답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n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거는 일단은 n 팩토리얼이야. 그런데 회전시켰을 때 같은 경우가 n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n으로 나눠서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요거는 n명을 모두 나열하는 거고, 그 다음에 n명 중에 r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거. 자, 요거 하나 더 적을게. 자, 무조건 있는 인원수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n명 중에 r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를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항상 분자 쪽에 오는 것은 일렬로 나열하는 걸 먼저 적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n명 중에 r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런데 r명을 나열했으니까 회전시켜서 r가지 경우수가 똑같지? 그래서 나누기 r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지금 요 유형에는 없지만 시험 문제에는 나오니까 필기를 해둘 수 있도록 해. 샤프 없어? 필통도 없어?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 좀 종류가 다른 것들은 한 유형에서 보통 대표유형 하나 하지만 확률은 조금 종류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문제를 보면서 다른 건 천천히 하도록 할게. 자, 한국인을 포함한데 한국인을 포함해서 다른 국적을 가진 7명이 있겠대. 그럼 나머지는 6명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존재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뽑아야 된대. 한국인을 포함해서 택한 5명. 그럼 이 중에서는 한국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몇 명이 더 들어가야 되겠니? 4명이 더 들어가야지 총 5명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그러면 한국인은 반드시 포함되니까 이 6명 중에서 4명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요 4명을 뽑는 거는 6명 중에 4명을 뽑는다. 그래서 64가 되겠네. 됐습니까? 일단 한국인 말고 나머지 4명을 뽑아야 돼. 국적이 다른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와야 돼. 64는 뭐하고 똑같니? 그렇지. 62하고 똑같네? 계산은 어떻게 했니? 6 곱하기 5 2팩토리얼 해서 얘는 15 일단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15 곱하기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치? 자, 그러면 총 몇 명이냐면 5명이지? 5명을 우리는 어디에? 원탁에 둘러앉힌대. 원래대로 하면 5팩 나누기 5 해야 되겠지? 5명을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5-1 팩토리얼 해서 결국 4 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는 24가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24.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됐니? 오케이. 자, 필기해 두고 계산해서 답을 한번 내보자. 필기 안 하니? 좀 뭐?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다 얘기해. 1학년 꼭 개념까지 설명해 줄게. 다요. 다 하고 있어 지금. 이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건 이해돼? 네. 아, 퍼뮤테이션을 계산할 수 있니? 그 느낌표만. 느낌표는 팩토리얼은 알고 있어? 네. 팩토리얼 알고 있어? 자, 만약에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5명 중에 3명을 골라서 나열하는 게 5p3이거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5, 4, 3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 이해되겠니? 그러면 컨비네이션은 5C3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NCR이라고 돼 있을 때 우리는 퍼뮤테이션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NPR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5C3은 5P3 5, 4, 3 하고 뒤에 있는 3 팩토리얼 3, 2, 1 요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계산이 10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계산하는 거 요런 거는 계속 적어줄게. 그러면 괜찮지? 너 1학년 2학기 때 혼자 공부하겠다고 나가서 공부 하나도 안 됐던 그때네. 놀려고 나온 거가지고. 혼자 공부 안 했어요. 놀려고 나가는 거였어? 네. 안 놀았으면 계속 동현이하고 1등급을 했을 거 아니야.
자, 문제 보자. 2번은 비슷한 거 같고 3번이 조금 다르다. 3번. 됐니? 3번 가볼게. 자, 일단은 서로 다른 쿠키 4개, 그 다음에 마카롱 4개, 이렇게 원 모양의 접시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할 때 막 쿠키하고 마카롱을 번갈아서 가겠대. 그러면 얘가 쿠키라고 따지면 얘를 마카롱이라고 따져보자. 그러면 원에서 쿠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카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번갈아 들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딱 적어놓자. 처음 배열만 원수냐. 자, 요거를 하나 필기해둬. 자, 두 종류를 따로따로 배열할 때 처음 배열하는 것만 원순열로 생각해 주는 거야. 두 번째 배열하는 거는 원순열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자, 쿠키도 4개고 마카롱도 4개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배열을 해보자. 그럼 나는 첫 번째로 쿠키를 먼저 배열을 하겠대. 그러면 주황색이 없는 상황에서 4개를 원탁에다가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4-1 팩토리얼에서 얘는 3 팩토리얼에서 6이 만들어지겠네. 자, 그럼 서로 다른 쿠키래. 얘가 A고 얘가 B 쿠키, C, D 이렇게 있대. 그러면 마카롱이 1, 2, 3, 4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D 사이에서 1, 2, 3, 4 가는 거랑 A, D 사이에서 1, 2, 3, 4 가는 거는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배열을 해서 기준이 세워지면 다음에 배열하는 것은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롱을 배열하는 것은 4 팩토리얼, 그래서 24.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6 곱하기 2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도 자주 나오는 건데 조금 종류가 달라. 빨리 와. 빨리 와. 확동 들어야 되잖아. 아. 이제 6시 안 오기만 해봐. 왜 그래요? 이과도 확동해야 되잖아. 정시할 것 같긴 한데. 어? 정시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할 거야 그러면? 내신 버릴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확실해? 그냥 인생 망하는 소리잖아. 이상한데? 이미 망했어. 아니 그래도 수시를 어떻게 넣긴 넣을 거 아니야. 모든 걸 바로 정시한다고 버리지 마. 왜 그렇게 하지? 아니 그 교원이처럼 아예 공사 해서 국영수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면은 뭐 확동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내신이 낮아도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때는 있잖아. 정시한다고 수능 보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가 쉽지 않을걸? 우리 요번에 재수생들 엄청난데? 그건 맞는데. 응. 어떻게 할래 너? 아니 넌 스타일이 미적분이 맞는데. 자, 민균의 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이래. 아 그러면 나머지 4명. 자, 6명은 모두 원탁에 둘러앉겠대. 그러면 6-1 팩토리얼 5 팩토리얼에서 끝나는 건데, 자, 항상 우리는 나중에 확률을 할 거 아니야, 그치? 확률을 할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에 오는 건 알잖아.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확률을 할 때는 5 팩토리얼 분의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그래서 분수를 나중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질문 읽을 때 뭐뭐 할 때가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걸 꼭 알아놔야 돼.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마주 앉도록 하겠대. 그러면 원탁인데 6자리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부모님이 마주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앉든지 이렇게 앉든지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겠네,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아버지를 먼저 나열해볼게. 아버지가 들어가면 엄마는 맞은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경우의 수 안 들어가. 그럼 아버지가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거 요거 해서 6가지가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그 말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회전시켰을 때 같으냐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여기서 여기 앉은 거랑 이만큼 회전시켜서 부가 여기 앉은 거랑 회전시키면 모양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돼서 여기에 부가 있는 거. 얘 회전시키면 얘가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되잖아, 그치? 그럼 같은 거야. 그럼 아버지를 이 6자리 중에 한 군데 앉히는 것도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잘 기억해놔야 돼. 아버지 경우의 수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럼 아버지가 여기 앉았대. 그 6자리 중에서. 그러면 자동으로 어머니는 여기 앉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머니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몇 자리가 남았냐면 하나, 둘, 셋, 4자리가 남았지. 자, 그러면 처음에 배열하는 거 기준이 서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배열하는 이 4명은 원순열로 생각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4명을 이 자리들에 배열하는 거는 원순열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4팩토리얼에서 24가 정답이다. 요거 새로운 문제야. 중요한 거니까 밑줄 쳐놓고 별표 쳐놓고 좀 잘 기억해놔봐. 개소리 이게 좆됐다. 뭔 소리? 이게 돼? 뭔 소리야 저게? 생각보다 필수해가지고 됐니? 자, 첫 번째 유형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유형 가볼게. 두 번째 유형도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서 했던 파트인데 다시 고일 개념을 그대로 해놨다. 이웃하는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웃하는 것은 한 묶음으로 생각해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야. 그래서 한 묶음이란 건 한 명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야. 한 명으로. 얘네들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까? 한 묶음 한 명으로 생각.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A, B, C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 A, B, C가 A, B만 해볼까? A, B가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묶음을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 같고 이렇게 되는 거는 서로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묶음 안에서 나열하는 거,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 요거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명이 묶음 안에서 나열되는 거 2팩토리얼, 이걸 예를 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 자,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있겠대. 그러면 얘 두 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자, 일단은 나는 고일 개념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걸 할게. 그러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놈을 먼저 나열하겠다. 아니다, 원순열로 가자. 이 세 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거 몇 팩토리얼이 되겠니? 2팩토리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일단 2팩토리얼. 그래서 C, D, E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얘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사이사이에 배열해야 되겠대. 그러면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나 여기나 여기 세 자리 중에 2개 딱 들어가면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는 식이 뭐가 될까? 세 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배열하는 거잖아. 3P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 이웃해도 되는 거는 한 묶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열하는 거 생각해주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나머지를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서도 했지만 원순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지을게.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5쌍의 부부가 있겠대.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0명. 10명이 되겠지. 원탁에 하는데, 그런데 부부끼리는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부부도, 두 번째 부부도, 세 번째 부부도, 네 번째 부부도, 다섯 번째 부부도 부부가 있을 때 한 묶음으로 생각하겠지. 괜찮니? 그러면 한 명으로 생각하면 몇 명이 돼버린 거야 지금? 5명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그 5명을 이 원탁에 배열하는 것은 몇 팩토리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4팩토리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1번 부부, 2번 부부, 3번 부부, 4번 부부, 5번 부부가 이렇게 왔대. 자, 그러면 한 묶음에서 부부가 이렇게 자리 바뀌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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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그럼 2가 몇 번 곱해졌다? 5번 곱해진 거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묶음 안에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 어렵다. 오늘은 첫날이고 첫 진도라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테스트는 있어. 근데 이 테스트가 우리가 배우지 못한 부분의 테스트 문제도 들어있다. 태연이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안 배운 부분에 있는 테스트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는 시간에 테스트 시간에 뭐 하느냐? 그때 여기에 있는 빈 문제들을 숙제를 하면 되겠죠?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가도록 할게. 쌤, 응? 저 뭐지? 그 수학 세트 작성이 내일 금요일까지인데 그래가지고 테스트 시간에는 세트 작성 좀 금요일까지 나오네. 목요일에 축제여서 안 하거든요. 과식 같았어. 아니 그거 했는데 그 추가로 다시 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습 시간을 좀 그래. 넌 수시를 쓰겠다는 거네? 써봐야지. 왜 버릴 거? 아니 그 학교에서 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 그 어디에 갈 수 있고 어디는 거의 붙을 거다, 어디는 조금 어렵지만 소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상향이다. 그런 거 나왔을 때 진짜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정시로 가는 거고, 근데 내가 생각한 데도 들어있네?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 해야 돼. 모든 건 최선을 다해놔야지. 자, 8번 문제 볼게. 자, 상문제니까 조금 어렵겠지? 자, 일단 A, B, C, D 네 학생이 존재 포함해서 9명이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A, B, C, D 하고 나머지 5명이 존재하겠네 라고 할 수 있네. 괜찮죠? 그럼 여기는 1번부터 5번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런데 A와 B는 이웃하게 만든대. 그럼 얘는 한 묶음으로 가야 되지. B, C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B, D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A, B가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일단 이웃하는 경우는 만들어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경우만 먼저 생각해보자. B가 지금 기준이 많이 되잖아, 그치? B. 그래서 B가 있을 때 양쪽에는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없다? C하고 D는 올 수 없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 괜찮죠? 용훈아 괜찮니? 응. 자, 일단 CD는 못 들어와. 그러면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지. 괜찮죠?
그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그러면 A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다. 이거 하나씩 같이 적으면서 필기해라. 좀 기니까. 자, 그러면 요 자리에는 일단 A, B 사용됐고 여기에는 C도 못 오고 D도 못 오지. 그러면 이 5명 중에 한 명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5가지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몇 명이 남는 거니? C, D 남아있고 여기서 한 명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4명 남아있네, 그치? 여기서 옆쪽에는 6명이 일단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6명을 어디에 배열하니? 원탁에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몇 팩토리얼 되겠니? 총 7명이지? 7명? 1명 취급하고 6명 있으니까 7명을 원탁에 배열하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렵지. 확률이 수원수보다 더 어렵다. 암산으로 답은 얼마니? 이 세 개 곱하면 7천. 그렇지, 7200 되겠지. 720에 10을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7200까지가 존재한다. 괜찮니? 방송아 뭐 참이야.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 다시 설명해줘? 어디까지 이해됐어? 요건 됐었잖아. A 네. 2가지. 여기 안 뜨지, 여기 안 뜨지. 네. 그러면 여기에는 C, D 말고 이 5명 중에 한 명이 와야 되니까 5가지.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남은 인원은 C, D랑 여기서 한 명 사용했으니까 4명이 남아서 총 6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이상 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럼 B랑 이웃해버리니까 한 묶음으로 해버린 거야. 그래서 7명이니까 원탁에 배열하는 게 6팩토리얼 되는 거야. 됐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미적분이나 아니 수투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막 답이 딱딱 나오는데 이거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 다른 답들이 튀어나오니까 쉽지 않아. 특히 확률이 제일 어려워. 통계는 쉽다. 통계는 그냥 시구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확률이 좀 어려워. 자, 평면 도형을 칠하는 경우의 수 가볼게. 자, 일단 5등분을 했대. 자, 6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영역이 존재하지.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안쪽에 색칠해 보겠대. 6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색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6가지가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남은 5개의 색깔을 여기 봤더니 원탁이잖아, 그치? 그러면 남은 5개의 색을 여기에다가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니?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4팩토리얼 24. 그러면 144. 그래서 3번 나오겠죠? 됐니? 자, 여기는 다 쉽다. 요거 하나만 조금 까다롭다. 자, 정팔각형을 8등분 했는데 총 16개의 칸이 존재한대. 자, 16개 가지의 반찬을 모두 담는 경우를 하래. 그럼 나는 일단 이 안쪽을 생각해 볼게.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원순열로 8개를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총 몇 개 중에서 16개 중에서 8개를 가져와야 되지. 그러면 일단 16개 중에 8개의 반찬을 선택을 해놓자. 여기다가 원순열로 돌리. 그러면 원순열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 몇 팩토리얼 되니? 그렇지, 7팩토리얼 되겠네, 그치? 그러면 반찬이 몇 개 남았다? 8개가 남아있지. 자, 그런데 여기에 각각 다른 반찬이 담겨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뒤에는 원순열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러면 뒤에 8개 반찬을 배열하는 바는 8팩토리얼. 그래서 계산하니까 너무 숫자가 커지니까 그냥 그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식만 나와 있습니다. 괜찮니 태연아? 태연아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니? 8이 16의 딱 절반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16p8을 해야 되겠지 원래 계산하려면. 그럼 16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얘가 분자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8팩토리얼 이렇게 원래는 계산해 줘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한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입체 도형에서 칠하는 경우를 볼게. 자, 입체 도형을 칠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뿔 같은 경우를 많이 예를 드는데 밑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하고 나서 옆면을 칠할 건데 옆면은 뭐를 사용한다? 원순열을 사용한다. 왜? 옆면의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가볼게. 자, 서로 다른 7가지의 색이 있겠대. 밑면이 정육각형이야. 그럼 옆면들은 이등변 삼각형들이 6개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 그러면 아래쪽 면에 밑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니? 그렇지, 7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남은 6개의 색을 가지고 옆면에 이렇게 색칠하는 경우는 그러면 뭐가 되겠니?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어렵습니까? 좀 간단하지? 괜찮지? 자, 이제 유형 5까지만 진행을 할게. 자, 얘는 요것만 해놓을까? 자, 요것만 하나 딱 적어놔봐 일단. 뭔지는 내가 설명을 해줄 거니까. 원탁이 아닌 다각형에서 우리가 색칠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열면이 있겠대. 자, 요런 모양으로 가볼게. 일단 열명을 원탁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겠니? 9팩토리얼이 되겠지, 일단. 그런데 생각해보자. 요쪽에는 2개고 이쪽에는 3개씩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쭉 1, 2, 3, 4, 5, 6, 7, 8, 9, 10 가는 거랑 요 3개에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쭉 가는 거랑 똑같겠니? 이 3개 중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하고 회전시키면 똑같지? 자, 그러면 얘는 얘하고 같고 얘는 얘하고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같고 얘는 얘하고 같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치? 여기서 출발하는 거랑 여기서 출발하는 건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종류가 총 몇 가지가 나온 거야? 5가지가 나왔지. 그래서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 자, 다음 그림을 가볼게. 17번. 자, 17번은 잘 보니까 일단 8명을 하겠대. 그럼 뭐가 되겠다? 7팩토리얼 들어가야겠지. 과연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2가지인 거더니 얘는 정사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각 변에서 오른쪽에서 출발하는 거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출발하는 게 다 똑같다. 그래서 2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숫자를 써서 구분을 시켜주는 거야 지금. 영혼이 이해되니?
어?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칠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칠하는 거랑 회전시키면 똑같다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각변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걸로 갖고 왼쪽 편에서 출발하는 것도 회전시키면 동일하다.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요거. 자, 일단 얘는 6명이네. 그러면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되겠네. 종류는 몇 가지니? 여기서 출발하는 자, 나는 순서 해볼게. 1, 2, 3, 4, 5, 6 해볼게. 그럼 1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거는 몇 번입니까? 이렇게 돌리면 다 다른 모양이야. 지금 없어. 그럼 2에서 출발시켜서 같은 모양은 없지. 여기서 출발한 거랑 여기서 출발한 거랑 같은 거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없지? 그럼 총 몇 종류가 있는 거니? 2. 그래서 같은 종류가 없으면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6팩토리를 써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한꺼번에 계속 연습을 시키려고 그냥 원순열 곱하기 종류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됐어? 자,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게 나열된다. 그래서 우리가 NPR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중복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데 중복한다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것이 중복되는 것의 수. 이렇게 하나 딱 적어놓을까? 중복되는 것을 앞쪽에다가 적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예로 들게.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이렇게 존재한대. 반이 1, 2, 3, 4 반이 있겠네. 배정을 하겠대. 학생이 중복되는 거니 반이 중복되는 거니? 학생 야, 여기서 막 갈리는데. 반. 자, 그거에 당연하죠. A도 일반 가고 B도 일반 가고. 근데 일반이 그 단조건에 보면 배정되지 않은 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의 수가 4개네. 그러면 4 하고 요거 뭐니? 파이지. 파이야. 너희가 알고 있던 파이야 그냥. 그리스 기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 선택을 해야 되느냐? 5번. 이렇게 해서 4파이 5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복되는 것을 밑으로 가지고 가고 이 숫자를 지수로, 뒤에 있는 걸 지수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2의 10제곱이니까 1024가 되겠죠. 자, 뭐가 중복되는지 선택하는 거를 잘 골라야 됩니다. 아, 24번 정도 한번 또 가볼까? 자, 선거인이 있대. 선거를 하는 사람을 투표자라고 하죠. 선택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후보자라고 해. 그럼 투표자가 중복이 되는 거니? 후보자가 중복이 되는 거니? 후보자가 중복이 되는 거지. 다 1번 찍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후보자 파이 투표자 이렇게 딱 기호를 하나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기명으로 투표를 하겠대. 공산당이죠.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투표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무기명 투표잖아, 그치? 누가 투표하는지 몰라. 그 무기명 투표는 나중에 또 중복조합에서 배우긴 할 거야.
그래서 이름을 적고 투표하는 경우를 우리는 파이라고 이렇게 해. 기명 투표. 자, 그러면 후보자가 3명의 후보자네. 그러면 3파이. 그런 다음에 선거인이 7명이 선거하는 투표자네. 그럼 3파이 7 3에 이건데 그런데 을이 3표를 얻겠대. 그러면 갑을병 중에 을이 3표를 가지고 갔대. 그러면 얘네 2명 중에 몇 표를 받을 수 있겠니? 남은 게 4표지. 그러면 얘는 3표를 받아서 끝난 거야. 그러면 후보자가 몇 명 남아있는 거야? 2명 남아있는 것이. 맞니? 네. 네. 을이 3표를 얻는 경우. 그러면 2파이 4? 16인데? 뭔가 이상한데? 이거긴 한데 그 중에서 7명 중에 을에게 투표할 3명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빼고 남은 사람 가지고 이거를 투표하는 거니까 그러면 7C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7C3 곱하기 2파이 4가 되겠네. 2파이 4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고 7C3 35. 오! 30 공 나와야 되니까 답은 4번 되겠네. 그치? 이래 자리만 봐도 알 수 있겠네. 괜찮니? 안 괜찮지? 앞에 질문이 많겠는데? 미분적분은 수원 2? 그럼 방학 때. 방학 때. 방학 때 수원도 복습하고 수투도 수능 완성을 할 거야. 개념 설명 다시 동반하면서. 상학함수 다 기억나니? 모의고사에서 다 틀렸는데요. 다 다시 처음부터 하자. 거기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는 개념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럼 거기서 개념 설명을 다시 다 듣고 공식 다시 정리하고. 뭘 아니야? 자, 그 다음 유형 7번으로 가볼게. 자, 신호의 개수라고 하네. 자, 요 문제로 예를 들면 되겠다. 일단 일렬로 나열된 전구가 5개가 있겠대. 전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대. 자, 그러면 전구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5개 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켜지거나 꺼지거나 5개가 중복이 되는 거니 얘가 중복이 되는 거니. 그치? 켜지거나 꺼지거나 다 켜지거나 다 꺼지거나 이런 식으로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지. 그래서 이놈을 중복해서 몇 번을 선택한다? 5번 선택한다. 그래서 2의 5제곱이니까 30인데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왜? 전구가 모두 꺼지는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대. 다 꺼진 거 하나를 빼줘야 돼. 요거 단조건 밑줄을 딱 쳐놔야 돼. 애들 실수 많이 해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됐습니까? 자, 28번 하나만 더 할게. 이제는 세 종류의 기호를 중복해서 사용을 하겠대. 자, 그러면 당연히 3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일단 3개가 중복이 될 거니까 점을 사용할 거냐, 이렇게 된 걸 사용할 거냐, 이렇게 된 걸 사용할 거냐, 셋 중에 어떤 기호를 사용해야 돼. 자, 그럼 기호를 합해서 2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 그러면 2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은 3파이 2가 되겠죠? 여기에 3개 중에 아무거나 중복해서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3개를 할 거면 3파이 3이 될 것이고, 4개의 기호를 가지고 만들고 싶다? 그러면 3개를 중복해서 4번을 뽑아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 주시오라는 뜻이죠. 그러면
9 플러스 27 플러스 81. 그래서 답은 117, 3번이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이제 일단 요거는 거의 다 됐네. 자, 8번 유형하고 9번 유형은 자연수 개수네. 자, 요거 가볼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순열과 조합에서 배웠던 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야. 그냥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하는 건데, 얘는 4를 중복해서 세 자리 444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6개의 숫자를 뭐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대. 그런데 마지막 자리는 홀수인 비밀번호. 홀수는 얘 이렇게 오겠네? 됐니? 자, 그러면 3이 왔다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올 수 있니? 6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6가지. 그래서 파이를 굳이 사용 안 해도 상관없어. 숫자 나열할 때는. 그래서 얘가 36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5가 왔을 때도 3이 없네? 빨리 얘기해야지. 5, 7, 9 얘도 36가지, 얘도 36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니, 광성아? 근데 5에다 1을 쓰면은 5가지 아니는데.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 5가 또 사용돼도 돼. 5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자, 다음 32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3개의 숫자 1, 2, 3을 중복해서 사용을 하겠대. 그런데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5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대. 3이 한 번 들어가도 되고, 2번 들어가도 되고, 3번 들어가도 되고. 그럼 한 번 들어갔을 때 그게 1의 자리냐, 100의 자리냐, 10의 자리냐,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쉬울까? 그렇지. 전체 경우에서 3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간다. 여긴 적어도란 말은 없지만 적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좀 쉽죠? 자, 그러면 전체는 3개 1, 2, 3의 숫자를 중복해서 몇 자리를 세운다? 5자리를 채우는 거네. 괜찮습니까? 1, 10, 100, 1000만 여기에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뺀대. 3이 안 들어가는 거. 그러면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중복할 수밖에 없다? 2개의 숫자를 가지고 중복해서 5자리를 채운다. 항상 뒤에 오는 요게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릿수.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뭔가 안 듯한 느낌인데? 괜찮니? 자, 유형 9 가볼게. 오늘 유형 몇 가지 할까? 9요. 8? 8? 이야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천재. 자리가 있을 거야. 자, 한꺼번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일단 정의역 x가 a, b, c 이렇게 존재하고 공역 y가 1, 2, 3, 4 이렇게 되겠대. 이걸로 대응하는 함수 요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됐네, 그지?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야. 그냥 함수의 개수가 m이래. 얘가 갈 수 있는 곳 몇 가지니? 4가지. 그럼 얘가 1로 갔대.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니?
그냥 함수니까 다 1로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4가지, 4가지. 그래서 4의 세제곱이 나오는 건데 그냥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를 앞으로 놓고 파이 정의역의 개수를 뒤에 놓고 얘가 함수의 개수다라는 것을 조금 적어 놓으면 그림을 안 그리고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일단 m이라는 것은 공역의 개수 4, 파이 정역의 개수 3. 그래서 4의 세제곱에서 64가 일단 m 값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쌤. 응? x가 공역이에요? 출발한 얘가 정의역 도착하는 곳이 공역 그 다음에 이렇게 갔대 이렇게 갔대 이렇게 갔대 그러면 화살표를 받은 놈을 치역이라고 하는 1학년 때 함수다. 괜찮죠? 이런 것도 필요하면 다 설명해 줄게. 왜 필요해? 다른 문제 풀 때 뭐 확률 말고도.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n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n은 뭐냐면 b는 무조건 2로 가래. 그래서 b는 2로 가버렸어. 괜찮죠? 2로 갔고 또 무슨 거의 개수니? 함수의 개수지. 얘 갈 수 있는 곳 몇 가지? 4가지. 4가지. 얘 갈 수 있는 곳? 4가지. 그래서 얘는 n이라는 것은 4의 제곱해서 16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함수의 개수 나올 때는 조금 그림이 필요한 것도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이 파트는 28번 너희 문제에서 28, 29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모의고사에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 40번 한번 풀어보자. 자, 일단 x 여기서 어떤 게 x1이 되고 어떤 게 x2가 될지를 모르겠다. 괜찮죠? 그런데 더해서 5가 나와야 된대. 더해서 5 나오는 건 뭐지? 0하고 5. 이렇게 할까? 0하고 5, 1하고 4, 그 다음에 2하고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면 F0하고 F5는 같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0은 F5, 그 다음에 F1은 F4, 그러면 F의 2는 F의 3.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곳, 도착하는 Y 몇 군데 있습니까? 3가지 종류 있지. 그러면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곳도 3가지 종류. 같은 데 가서 상관없지.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곳도 3가지 종류. 그래서 함수는 각각의 종류를 곱해서 27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신경을 쓴 거야. 함수까지 했고 유형 10으로 넘어가 볼게. 몇 개까지 유형 몇 가지 했나 이거? 와. 1단원이 19? 많다. 총 7단원이 있는데 와, 오늘 유형 10까지 하면 14분의 1이 끝난 거야. 7단원밖에 없는 거야 이건? 그래도? 자, 문자를 나열하겠대. 원래 9개의 문자를 나열하면은 9팩토리얼 끝이 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런데 같은 것이 있대. 만약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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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해서 6개의 문자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원래는 6팩토리야. 그런데 같은 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AA 있으나 이렇게 AA 있으나 어떻니?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2개가 나열되는 경우를 없애줘야 돼. 그래서 개수가 A가 2개가 똑같네, 2팩토리얼. B는 개수가 몇 개가 똑같다? 3개가 똑같네, 3팩토리얼. 그래서 같은 것의 개수를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도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양 끝에 O와 I가 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O 하나 빼고 I를 하나 빼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있고 여기는 7개가 존재하겠네. 자, O하고 I를 이렇게 양 끝에 배열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니? 그렇지.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두 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남은 문자를 생각해 보자. S, M, E, T, M, E, S 숫자가 남았네, 그지? 그러면 요 안에서 이 7개를 나열해야 돼. 그러면 곱하기 7 팩토리얼인데 M이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E도 2개가 존재하네,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S도 2개가 존재하네,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계산해 주겠다.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니? 그 다음에 한숨 쉬어. 계산 틀린 거 저한테. 43번 한 번 더 갈게. 자, 8개의 문자가 있네. 그럼 원래는 8팩토리얼 이렇게 하는 거지만 같은 종류가 있네. 자, B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대. 이웃하지 않도록 B와 D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이웃해도 상관없지?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6개를 먼저 나열하겠네. 그래서 첫 번째로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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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나열해보자. 그러면 6팩토리얼 하고 2팩토리얼, 4팩토리얼. 얘가 저거를 나열하는 방법이네. 그래서 그 중에 A, C, A, C, C, C 그 중에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열됐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B와 D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중에 아무데나 2개를 골라서 딱 집어넣으면 이웃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B와 D를 나열하는 것은 7P2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가 B가 들어가고 여기가 D가 들어가 버리면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빈 공간 사이 중에서 골라서 나열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건 아니고 유형 10일까지 가보자. 10일까지만 할게. 그리고 문제 좀 푸는 시간 줄게. 테스트도 좀 풀어야 돼서. 자, 유형 11에 또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요런 것들 가보자. 3의 배수의 개수, 3의 배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끝자리가 3이고 응? 끝자리 3의 배수나 9의 배수 판별법은 동일합니다. 더해서 맞아. 끝자리 적어라. 어떤 자리, 여기는 네 자리니까 네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다 합쳐서 3의 배수가 된다면 그게 3의 배수가 되는 숫자들이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작은 거부터 써볼게. 2를 한 번만 써야 된다는 거 없잖아, 그지? 2가 두 번 들어가도 상관없지. 2, 2, 3. 일단 요거 합이 얼마니? 7이지. 그럼 3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10되니까 안 되지. 5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되지. 얘를 배열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2, 3 둘 중에 하나 가져오는 거 두 가지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겠니? 또는 이 5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져왔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곱해질까 안 곱해질까? 그것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얘가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구별이 되니 안 되니만 판단하면 돼. 구별이 안 되지. 그럼 얘를 갖고 오나 얘를 갖고 오나 똑같은 거야. 숫자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안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나열해야 되겠지. 일시백천에다가 그러면 4팩. 2가 두 개가 같은 숫자가 있네. 2팩. 이렇게 들어가. 다른 거 또 있니? 2, 3, 5, 5 하면 15가 되네, 그치? 그럼 되네? 얘도 동일하네. 5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요거 하나가 얼마니? 12. 얘도 12. 그래서 24. 됐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보자. 당연히 얘도 모르겠지? 사의 배수 판별법. 뭐 끄덕끄덕하고 있어. 얘기해줘. 오, 그렇지. 끝 두 자리만 보는 거야. 다른 숫자는 볼 필요가 없어.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또는 00 이렇게 들어오면 4의 배수가 된다. 오케이. 오, 알고 있는 사람 있구나. 자, 그럼 6자리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래.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우리는 여기에만 판단해야 되겠네. 자, 만들 수 있는 거 일단 모으면 4의 배수가 되니? 2부터 사용해볼까? 2는 안 되지? 2, 4 괜찮죠? 쫙 끊어볼게. 자, 그러면 2, 4를 사용했으니까 남은 것은 3, 3, 4, 5 이렇게 남았네. 괜찮죠? 그러면 얘는 결정 났으니까 여기서 배열하는 것은 4팩, 2팩, 10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2, 5도 안 되니까 2는 끝났어. 3 가보자. 3, 2, 30이 나왔지. 그럼 요거 두 개 사용하는 거니까 남은 숫자가 3, 4, 4, 5. 요거 일렬로 배열하는 거 똑같이 12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3, 3, 3, 4, 3, 5 다 안 되지? 그러면 3으로 할 수 있는 거 끝났어. 4는 4, 2. 4, 2 사용하면 3, 3, 4, 5네. 얘도 12가지. 4인 7 아니에요? 안 되네. 4, 4. 4, 4, 4, 4. 그럼 4, 4 사용했으니까 2, 3, 3, 5. 그래도 똑같네. 그 다음은 4는 이제 더 이상 없지. 5는 있니? 5, 2 하나 있네. 5, 2 사용했으면 3, 3, 4, 4. 얘는 다르네. 4팩, 2팩, 2팩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래서 3의 배수, 4의 배수를 하기 위해서 그럼 51번에 검상아 5의 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끝 두 자리가 5의 배수. 너는 0. 맨 뒤만 5. 맨 뒤 숫자가 0이나 5. 홀수는? 홀수는? 끝자리만 홀수 오면 되잖아.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1까지 한 걸로 할게. 빈 문제들 푸는 시간 조금 가지자.